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하시면 돼요.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몇 가지 이렇게 고려할 사항들은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때 그 느낌상만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자, 사건 A가 사건 B가 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 즉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다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 이게 좀 느낌이 잘 와야 돼요. 미래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사건을 마치 과거처럼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즉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죠. 일어나진 않았지만 아직 일어난 일이다. 일어난 일. 일어난 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번에 혹시 선생님 지금 동영상 올린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서 좀 미안하긴 한데 들은 사람들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내 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토요일 우리 토요일날 금요일날 수업이죠. 아, 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설이죠, 그죠? 설이죠. 설인데 월요일날 수업을 내가 선생님이 수업을 했을 때 올 확률 뭐 이런 거죠, 그죠? 일어나겠네. 그건 반드시 일어나죠. 그럼 월요일날 이제 월요일날이 휴일일 때 수업에 참여하라 이런 거죠. 그럼 이 휴일이 생긴 게 수업에 참여할 확률에 영향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를 보고 싶은 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근데 둘 다 미래의 일이야.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월요일날 눈이 왔어. 그럴 때 수업에 참여할 확률. 아직 월요일 다가오지도 않았어. 그죠? 월요일 눈이 온다면 그때 학생들이 몇 명이나 수업에 올 거야? 뭐 이런 식의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학교에 어떻게 갈 거야? 아니면 우리가 여행 계획을 세웠어. 친구끼리 만나기로 했어요. 아, 영화 보러 가자. 아니면 뭐 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꽃은 안 피니까 구경할 수 없잖아. 그지?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 근데 월요일날 엄청 춥대. 추울 때 몇 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친구랑 같이 놀러 갈 확률을 구해봐. 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 과거처럼 일어났다고 가정하잖아. 이게 가정하는 거예요. 이 가정하에서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조건 하에서 사건이 일어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에요. 알겠어요?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B라는 사건이 그때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렇죠? 일어났을 때 이게 사실 일어난 거예요? 아니라고. 그지? 미래의 일인데 일어났다고 내가 가정하는 거야. 가정하는 거. 그럴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린 조건부 확률이라 그래요. 그럼 A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라 그러죠. 그럼 쓰기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확률을 구하고 누구의 확률을 구할 거야?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A 이렇게 좀 예시가 예쁜 게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나는 확률의 대상은 B예요. B. 그러니까 B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지. B. 근데 A라는 조건이 생겨버린 거잖아. 그죠? 그 조건을 바 A라고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확률은 뭐를 기반으로 해서 푼다 그랬죠? 뭐를 기반으로 한다 그랬어? 확률은 항상 베이스가 처음에 수업할 때 얘기해. 확률은 집합을 기반으로 해요. 그죠? 확률은 어려우면 항상 어디로 돌아오면 돼? 집합으로 돌아오면 돼요. 알겠어요? 집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률은 집합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확률은 집합으로 생각하는데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걸 통과하는 사건은 우리는 표본 공간 S라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게 확률의 세상이에요. 알겠죠? S라는 일은 무슨 일이야? 표본 공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 알겠어요? 표본 공간의 의미는 뭐야? 어떤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 1, 2, 3, 4, 5, 6까지 다 나올 수 있지. 그게 표본 공간이에요. 일어날 모든 일이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A라는 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B라는 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A의 여사건은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지. 맞아요? A라는 사건이 딱 발생을 하는 순간 A의 여사건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냐면 배반 사건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맞죠? A가 일어났어. 주사위를 던져 짝수가 나왔어. 근데 홀수가 나온 사건 생각할 수 있어? 홀수가 나온 거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왔대. 그럼 누가 나왔다는 거야? 2, 4, 6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3이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모순이 생기잖아. 그치? 2, 4, 6. 짝수가 나왔다고 해놓고선 3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의 여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 사건은 지금 내가 어떻게 보겠다고? A는 일어난 사건으로 보겠다. 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정하겠다는 거잖아. 일어났어. 이렇게 미래일을 A를 일어난 일로 가정하겠다. 이게 일어나 버렸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끝났어. 그러면 여기 일어났어. 여기 일어났어. 그럼 이쪽 일은 이 바깥쪽은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쵸? 그럼 이제 B는 어떻게 생겨? B는 요거지 뭐 요거. 맞아요? 그럼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B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그냥 조건부 확률로 끝나요. 알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A가 일어났습니다. A가 일어났습니다 하는 순간 이 A가 이게 표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표본 공간. 알았어요? 어렵지 않죠?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A밖에 없는 거야. A밖에. 그래서 이 A만 남아서 A의 개수 중에 요만큼이 B잖아. 요거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N개 A의 원소 중에서 누구? B의 원소를 구하는 건데 B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걸 다시 표본 공간으로 나눠주면 이건 숫자니까 이건 숫자로 나눠줘. 이름은 확률이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이게 갑자기 바로 PA의 확률을 또 나눠주세요. PA 교집합 B. 이렇게 해서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식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건 뭐야? 아,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A라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 된 거다? 전체 사건이 된 거다. 표본 공간이 됐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돼요. 알겠어요? 이게 사실은 조건부 확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조건부 확률은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그 사건이 전체 공간이 됨으로써 이제 B라는 사건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야? A와 B의 교집합의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즈는 어떻게 된 거야? 사실 줄어든 거지. 사이즈는 줄어든 거지.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이렇게 식을 쓰는 거죠. 이 식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풀 때는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개수 개념. 사실은 이 식을 많이 쓰거든. 식은 이 식을 많이 써요. P B바 A는 이렇게 쓰는 식. P A분의 P A 교집합 P. 여기는 똑같아요. 자, 봐봐. P. 그럼 요번에는 A와 B를 물어보면 B가 일어났는데 A가 일어난 확률을 물어보면 항상 일어난 확률을 분모로 갖다 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는 그냥 교집합이에요. 알겠죠? 이거 별로 식은 이제 어렵지 않은데 요 식도 중요하지만 요 식보다 요 개념도 중요해요. A가 전체 사건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알았죠? A가 전체 사건의 개수입니다.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해요. 요걸로 문제가 되게 잘 풀려요. 요거보다 요게 더 문제가 잘 풀릴 때가 많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는 건데 그 전에 이 그림도 있네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오, 잘했어요. 표본 공간 S로 축소했대요. 이게 스케일이 작아졌다는 얘기야. 여기 설명이 좋네요. 자, 요거. 책이 나보다 수업을 잘하는데? 뭐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이렇게 물어봐요. 알겠어요? 근데 봐, 요거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뭐뭐일 때라는 문장이 나와요. 이건 문장에서 찾는 거야. 이게 조금 느낌이 와서 이게 행동을 의미하면 그냥 확률이에요. 그냥 경우의 수문제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사건을 의미하면 그럼 조건부 확률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졌어요 이랬어. 행동이야 사건이야? 왠지 사건 같아요. 행동이에요 행동. 동전을 던질 때 행동이에요. 알겠어요? 느낌이? 자 그럼 다 비교해볼게. 사건은 이런 거야. 짝수가 나왔을 때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왔을 때 왠지 사건 같죠? 맞아요? 비가 왔을 때 사건 같죠? 어떤 일이 터진 것 같잖아. 그치? 행동을 뜻하면 그냥 그건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부 확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았죠? 뭐뭐뭐일 때라고 물어보면 이게 조건부 확률의 가능성이 있는데 어떨 때? 뭐뭐일 때가 사건을 의미해요. 행동이야. 알았죠? 그럴 때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의 문제구나. 왜? 문장을 이해했는데 문장에서 이게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이게 되게 헷갈린 게 들어야 돼. 뭐뭐뭐일 때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일 때 B일 확률을 구하세요. 수업에서 이게 좋지. 근데 A가 일어나면서 B도 일어났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났어. 이거랑 무슨 차이야? 이게 되게 헷갈려요. 알겠어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어.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건 A가 아닌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A가 일어났을 때이기 때문에 A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문장으로 보면 이거 되게 애매해.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났어. 이것도 A도 일어났고 B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건 A가 일어난 상황에서 그 다음에 B를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A가 일어난 과거를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벌써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과거 일이야. 다 미래의 일인데 이걸 과거로 가정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열띠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 이게 좀 헷갈려요. 별거 아닌데 헷갈려요.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근데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싶어서 혹시나 여러분이 계속 혼동할 일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좀 덜 혼동하라고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과거에. 알았어요? 그럴 때 B라는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게 조건부. 요거는 A, B의 교집합의 확률이에요. 요게 이제 이게 이제 곱셈 정리야. 덧셈 정리가 바로 A와 B의 합집합의 사건이에요. 이제 이 곱셈 정리는 뭐냐면 둘 다 미래에 이를 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났을 때, 그치? 아직 안 일어났는데 A가 일어나면서 B도 같이 일어났어. 그럴 때 이렇게. 그럼 이거는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다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곱셈 정리가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더 헷갈리죠. 그러니까 더 봅시다. 자, 한번 가봅시다. 처음에 문제는 그래도 쉽겠죠? 자, 표본 공간이 이렇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암산은 비슷비슷하게 해보자. B라는 사건이 어떻게 됐다고?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전체 B라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전체 사건이 누가 되는 거야? B. 얘예요. 몇 개밖에 없어. 원소가 몇 개 있어? 2개 있죠.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렇게 풀면 엄청 쉬워. 알았어요? 그 중에 A라는 애가 몇 개 있어? 겹치는 애가. B 안에 A라는 사건이 몇 개 있어? 하나 있죠. 5 하나 있죠.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P, A와 B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이, 똑같지 않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좀 연습하면서 느낌을 보세요. 자, 요건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요런 거는 이렇게 푼다는 거야. 자, n의 개수가 nb의 개수는 2개고 a 교집합 b는 여기서 하나죠, 이거. 그렇죠?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p b의 확률은 5분의 2예요. 5분의 2. p a 교집합 b의 확률은 전체가 5인데 그 중에 둘의 교집합은 하나죠, 그죠? 5분의 1이에요. 이게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약간 차이라는 거야.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는 건 전체 사건이 B인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전체 사건이 5가지. 1, 2, 3, 4, 5가 다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5분의 2분의 5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걸 계산하면 5분의 2분의 5분의 1이 돼서 2분의 1로 풀려요. 알았죠? 요렇게도 풀고 요렇게도 풀어보세요. 그리고 요게 조금 편할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식을 깔끔하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가지 다 쓰셔야 돼요. 알았죠? 뒤에 거는 여러분이 해보고. 자, 이거 봐봐.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왔을 때 약수의 눈이 나왔어. 사건이야, 행동이야? 사건이죠? 주사위를 던지는 게 행동이지. 그 결과로 나온 게 사건이잖아, 그지? 던지는 행동에 대한 결과가 6의 약수죠. 약수는 누가 있죠? 1, 2, 3, 6.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6이 그 약수라는 사건이 지금 A라고 어떤 사건을 사건이라고 이렇게 정해주고 그 다음 B라는 사건은 홀수라는 사건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초반에 쉬운 문제 갖고 좀 연습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A라는 사건을 약수, B라는 사건은 홀수. 그러면 이 확률은 약수가 일어났을 때 그 사건 중에서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요게 일어났고 이렇게. 이 중에 홀수는 누구 있어? 2하고 3밖에 없죠, 그죠? 2분의 1 이렇게 푸는 거예요. 풀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았죠? 이게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풀이법이 좀 나오기 시작해. 이 문제 하나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풀 수 있게 시간을 줄게요. 내가 막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여러분이 할 게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멈추자. 파란색 공이 8개, 9부터 15까지의 빨간색 공이 7개가 들어있습니다. 번호가 적혀있기 때문에 얘네는 파란색 공이 8개가 있어도 다른 파란색 공이에요. 알겠어요? 빨간색 공은 7개도 다른 빨간색 공이에요. 임의로 한 개를 꺼낼 때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냈다고 생각해봐. 사건이야, 행동이야? 행동이지. 하나를 꺼낼 때 행동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 뭐뭐일 때 3의 배수일 때 사건이잖아. 조건부 확률. 그러면 3의 배수를 A라고 놓자. 빨간 공률 확률. 이걸 B라고 놓자. 그럼 A, B가 B를 구하고 빨간 공률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A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확률을 구하는 거와 같겠고. 그죠? 그럼 이제 식을 2가지를 쓸 수 있는 거야. NA분의 NA 교집합 B를 풀 거냐? 아니면 둘 다 똑같지만 PA분의 PA 교집합 B를 풀 것이냐?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걸 푸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이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게 어려워서 어떻게 푸냐면 이게 다음 내용이에요. 지금은 그냥 넘깁시다. A 교집합 B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PA의 확률에다가 물론 여기 방법을 바꿔도 되지만 P 조건부 확률을 곱하면 그러면 교집합 확률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구하기 되게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 구할까? 간혹 가다가 이렇게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구할 수 있는. 항상 그냥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야만 교집합의 확률, 즉 곱셈 공식을, 곱셈 법칙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하는 것 정도로 알아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언제나 얘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쉬울 때가 있고 이게 쉬울 때가 있는 거지. 오케이.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3의 배수 중에 빨간 공인 거 어렵지 않잖아. 3의 배수이면서 빨간 공. 9, 12, 15 이렇게 해서 3개죠? 여기 3개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서 3개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3의 배수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있어? 3개가 있네. 아유 5분의 3이네. 이렇게 붙이면 돼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조금 해보세요. 자,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우리